안녕하십니까. 교재 플랫폼 29차 세미나 오늘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모 교수님, 또 박세진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회가 사회를 만나다 15번째 시간으로 실무교육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15번에 걸쳐서 공공성이나 각종 이 사회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인사발령 정보, 신분보장, 이제 이런 부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교육제도와 관련해서 실무교육, 흔히 이제 영어로 OJ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또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떠하고, 또 교회는 이 부분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무교육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오세진님. 네. 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실무교육, OJT라는 거는 원더잡 트레이닝이라고 이제 직장 내에서 이제 하는 교육들인데요. 입사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신입 교육을 하고, 또 실무에서 이제 현장에서 또 배우는 그런 교육들이 실무교육 OJT입니다. 예, 전에 직장에서 받아보셨나요? 네, 받아봤습니다. 글쓰기라든지 아니면은 기획하는 거라든지 간단하게 좀 받아봤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회사 내규 규정들, 그다음에 규정집 보는 법 이런 것들을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네,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상세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실무교육이 보면은 이제 입사해서 신입교육 또 실무교육이 있는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은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또 집합교육도 하고 온라인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지방마다 이제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국정 철학이라든지 직무 전문성, 네, 공직 리더십을 여기 나온 것처럼 이론 위주로 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입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수습 기간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또 교양 위주로 또 여러 가지 실무와 접촉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서에 이제 배치돼서 네, 수습으로 이제 좀 일을 하면서 또 배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교재가 이제 있느냐 기업 없느냐 같은 뭐가 경우에 다릅니까? 교재가 있느냐 없느냐. 일단은 네. 일단은 교재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은 이제 학습을 해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실무 교육은 현장에서 이제 실습을 하면서 좀 배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사실 교재가 없지만 소위 말해서 사수라고 하죠. 그 사수들한테 이제 좀 옆에서 이제 좀 실제로 좀 배우고, 이런 거는 사실 교재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라서 그런 실무 교육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재가 있는 교육이 중요합니까? 없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는 참,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제 그냥 네. 경험에 비춰 봤을 때는, 실제로 옆에 있는 사수가 가르쳐 주는 게 조금 더 현장성도 있고, 피부로 와닿는 것도 더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하게 되고, 우리나라 제가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다 법령에 의해서 네, 규정에 의해서 굉장히 강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네, 법령에 안 나오는 것 내지는 법령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실질적으로는 핵심적인 거고, 그런 업무를 잘 처리해야 예, 소위 인정받고 사랑받고 네, 승진도 좀 빨리 맞습니다.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조금 네. 현실적인 부분은 없지 않아 좀 있고요. 기업은 실습은 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 하면 그 어, 사수한테 배우는 실습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예요? 어떤 종류일 거예요? 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처음에 가서 이제 소위 말해서 기한문을 적는 일들도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그 팁이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제 문서 대장을 봐라. 그래서 같은 사업명을 치고 그 사람 전 사람이 어떻게 결제를 했는지를 보고 그냥 복붙을 하고 날짜랑 그냥 숫자만 바꿔놔라. 그러면 잘 만들어진 기한문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좀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실습 교육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네.
뭐 실무자 이제 처음 신입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보고서를 어떻게 써라, 이걸 복붙을 해라, 이걸 매뉴얼에 쓸 수는 없으니까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좀 창피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연차가 이제 쌓이거나 아니면 좀 실무 책임을 지게 되면, 뭐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인, 특히 강성 민원인 또는 뭐 악성 민원인 또는 그 집단 민원인, 뭐 요즘 예를 들면 그 장애인 단체에서 요즘 뭐 그 휠체어 가지고 이제 지하철 뭐라 그럴까요? 지하철 그 운행 뭐 이렇게 방해하는 뭐 이런 이제 시위를 할 네. 때에 이제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큰 뭐 하나 또 이제 있다고 보면, 두 번째는 이제 기자들 응대하는 부분도 관련해서 뭐 기자들 이 뭐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그냥 뭐 정식으로 그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교육거리가 아닌데, 이제 그 이외의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축이 또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의회 관련해서 이제 의회 관련해서 의원들과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그 어떤 이해관계, 이권과 관련되는 부분에 들어가면 뭐 업체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채용을 하는데 뭐 위에서 누군가를 좀 채용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약간이 왔을 때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0년 넘었는데 최근에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별천지 이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흔히 암묵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참 이걸 공개화시키기도 쉽지 않고 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존재한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교회라고 뭐 예외거나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주시죠, 교수님. 어,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실습 이제 입사를 하고 신입 교육을 할 때 네, 결국은 이제 그 이런 필드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실무 교육이 얼마큼 제대로 되느냐, 네, 네, 또 실제로 어떤 교육이라는 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좀 배우느냐,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얼마큼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그 교회 뭐 사역자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보고 배우는 것 있고, 뭐 네, 예를 들어 이제 목사님이 그런,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신방 가서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할 때 무조건 내 옆에 앉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네, 또 이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는 목회자의 권위를 하지만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사회 어떤 그런 어떤 규율을 따라서 뭐 장유유설할까 뭐 이런 것들을 지켜서 목사들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네,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그 어떤 규범화돼서 뭐 정치적인 교육 과정으로 그런 것들이 가르쳐지는 건 같지는 않고, 우리 학교에서는 뭐 이제 목회 실습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이제 목회를 오래 한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그냥 맡겨진 일을 그냥 하는 것이고, 거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서 다 교육을 받고 온다. 그리고 목사로서 이제 뭐 설교하고 다 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다뤄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좀 공식적인 어떤 규범화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교제화되고,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어떻게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역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그렇게 가르쳐지는 것 같지는 않다. 네, 다만 네, 이제 교육자 수련회 같은 거를 가지거든요. 예, 네, 그럴 네, 때 뭐 이제 방향이나 이런 이제 어떻게 일을 맡고 뭐 이제 그런 앞으로 교회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그 실무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설교를 어떻게 하라 이거는 뭐 전혀 그런 범주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고요. 설교 관련해서는 뭐 신대원에서도 많이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든지 좀 되고 있고 또 주변에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주 공식적으로 많이 들은 부분은 이 김동우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나 이럴 때 교인들에게도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임택진 목사님한테 이제 그 목회 수업을 받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교회 직원들한테 잘해라. 이제 잘해라는 거는 뭐든지 잘하라는 건데 이유는 담임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의 진원지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절대 뭔가 그 서로 뭐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을 뭐 배웠다. 그 다음에 그 당회나 이런 걸 일을 할 때 가능하면 헌금을 많이 내는 분이 발언을 좀 적게 하도록 이걸 굉장히 이제 유도하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발언을 많이 하면 그 발언에 굉장히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뭐 그 어떤 개인 간의 뭐 전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그냥 이제 자기가 이런 부분을 들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사역하러 가서는 좀 작은 데를 가서 그런지 뭐 이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거를 그렇게까지 들은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평신도 때 많이 들었는데 이 친구가 반주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일수록 반주자에게 굉장히 예를 갖추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깍듯하게 이렇게 인사를 오늘 예배 때 반주를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정말 정중하고 깍듯하게 하더라. 근데 사실 벌써 그 소문이 그 이야기가 저한테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차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예를 들면 누구한테 목회를 배우느냐 내지는 이제 이게 지금 아주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게 좀 인간적으로 너무 디테일한 것 같으면서도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또 아주 평신도 레벨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당회원이나 중직자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좀 차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그런 좀 그 디테일한 영역의 그 책이 혹시 있나요? 그런 것도 뭐 사실 책이 아니고 옛날에 저희가 목회 실습할 때는 그 네, 임택진 목사님이 저희도 강의 들었는데 하여튼 그냥 그분이 이제 목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신학생들에게 예, 어떤 목회를 많이 한 그 은퇴 목사님이 그 목회에 대한 팁을 가르쳐 주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목회 실습이 좀 개편이 돼서 또 네, 네, 인원도 많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전수하는 시간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팁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그 사역 현장에 가서 개인 목회자나 뭐 본인이 알고 있는 멘토나 뭐 이런 분들이 에게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특별한 교육이나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뭐 이런 어, 그런 실제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뭐 팁 같은 것들 그런 네, 거는 지금 이제 정식적인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는 예, 그런 개인적인 예.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이게 해봅니다. 참 하이플렉스 뭐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하신 임택진 목사님 그 한 학기 동안 했던 거 이런 것들 녹화본이 있거나 아니면 뭐 녹음을 해서 이렇게 좀 책으로 만들어 놨으면 굉장히 그 그걸 이제 그 정보를 알고 원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굉장히 살아있는 이야기를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지나가 버리니 그 이제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할까 전수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래야 되나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은 좀 지금 이제 들어요. 그런 것들이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저희 이제 한 학생이 이제 그 졸업해서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회자로서 현장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본보기가 될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이 요즘 이제 또 굉장히 변화되고 세대도 많이 바뀌고 네, 목회를 오래 경험하면서도 뭐 이런 걸 다 이해를 하면서 또 네, 이런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모든 목회 방향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본보기로 내가 따라가고 싶다. 네, 네, 사실은 그런 것을 이제 중요한데 네,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많이 발굴해서 네, 네, 그런 분들하고 이 후학들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이런 이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일주일 뭐 월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그다음에 뭐 한 달 동안 또 1년 동안 이런 스케줄들이 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루틴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스스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굉장히 근접한 한두 명 아니면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그 정치인들하고 목회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정치인들은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서전 형태로도 내고 에세이 형태로도 내고 또 뭐 주변에서 관찰자 관점에서도 내고 본인이 또 구술해서도 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좀 활발한데 목회자 영역은 조금 그런 쪽은 좀 그 권장 영역은 아닌 것 그러니까 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거의 없으니까. 좀 내면 팔불출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요새는 하여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 뭐 목사님들 우리 동기 목사가 이제 그 책 이거 기술의 책 만들어내고 하는 이제 거기에 달란트를 갖고 네, 그분은 이제 그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 책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일어나신 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목사님들 책들을 이제 많이 연결해서 그런 책들을 이제 좀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책들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겠죠. 네. 네. 뭐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회의 진행법, 회의 뭐 또 이게 이제 소통과 또 큰 틀에서는 또 소통과도 관련이 되고 수단이나 툴로서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영역도 조금 그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뭐 확실히 또 존재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뭐 연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연속되는 이야기인데 우선은 그 교회의 경우에는 뭐 수습, 인턴, 시보 뭐 이런 개념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교육전도사가 그 과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부목사는 뭐 그런 과정이 없는데 사실 이 수습이나 인턴을 두는 건 정규직의 전제하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건데 어, 예, 부목사는 뭐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게 뭐 이 자체는 뭐 필요는 좀 그 필요성은 좀 다르다 뭐 이렇게는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 어떻게 볼까요, 교수님? 이걸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게 일단 좋을까요? 앞으로 좋은 구조요. 예, 일단 일단은 그 음, 투자 차원에서는 제가 이제 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필드 에듀케이션을 하는데 그거를 네, 이제 한 2학기 정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신대원에서, 예, 신대원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변화되기 시작한 게 한 70년대부터 변화돼서 그게 이제 그 MBB 과정에 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3년하고 거의 한 4년에 신대원을 졸업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4년이나 이제 3년 반 정도는 되고 3년 안에 못 끝내요. 그래서 그리고 그 필드 에듀케이션에 좋은 것이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멘토식으로 이렇게 그 실질적 목회에서 지도하고 할 수 있는, 또 개인적으로 지도하고 또 영적으로 지도하고 또 목회 교회 안에서 그런 활동하는 사역들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그 필드에서 배운 것들, 필드에서 일어난 일을 신학과 연결시키는 그 이제 그 교육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돼야지 이제 실습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교육적인 효과, 학교에서 또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떠난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다 다 맡겨지는 건데, 뭐 노회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거를 좀 신학교에서 그 목회자 재교육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할 수 있고, 요 수습 차원에서 이런 실무 교육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이제 개교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 후배들을 이제 양성한다, 뭐 성장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한번 보니까 그 통합교단에서 교회 새로 개척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그렇죠. 네네.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예. 뭐 이수하지 않으면 이제 그 노예에서 교회 설립 허가를 안 내주는 약간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예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 과정은 좀 이상적이긴 하다 이런 좀 생각은 들었고요. 근데 네. 제가 한 문의를 한번 해보니까 1년에 2번 운영을 뭐 3개월 과정인가 막 1년에 2번을 개설을 하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한 2년을 뭐 1, 2년씩 기다려야 되거나 이래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게 좀 지연이 되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도 이제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보니까 나름대로 뭐 어느 정도는 뭐 완전하게 개척에 필요한 목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영역들을 나름대로 그 부인까지 프로그램까지 다 함께 넣어서 뭐 같이 세미나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은 저는 이제 괜찮다고 그렇게는 이제 봤는데 근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노예에서 목회자 후보생 교육 의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기능들도 있고 또 정기 노예를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이렇게 이제 부풀러서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게 좀 이제 일단 형식적이죠. 그래서 노예마다 안 하는 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서면으로 뭐 그냥 출석 체크 정도 하는 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한번 모여서 예배 한번 보고 이렇게 이제 뭐 노예 임원 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이제 뭐 설교 내지는 뭐 비슷하게 이렇게 권면 정도 한번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보충을 해도 조금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그 말고는 부목사들도 노예에서 소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뭐 그 구체적으로 지금 노예에서 돌아가는 건 저도 잘 모르겠고, 부목사들은 그러니까 부목사도 노예 회원이죠. 그래서 예, 그 예, 회의에 참여하죠. 그래서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의사권을 행사할 수는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부목사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그 어떤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그래서 부목사가 굉장히 위치가 좀 애매한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하여튼 계약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좀 이제 그런 구조 안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규 그 어떤 실무 교육이랄까 뭐 이런 차원에서는 거의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긴 어렵고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학교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고 본인이 이제 그런 걸 채워가지고 교회에서는 교회 상황에 맞는 것만 좀 이렇게 일을 해서 사역을 하는 걸로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교회에서 이제 그 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뭐 프로그램이 굉장히 또 다르니까 각기 이제 그런 네네. 일들을 맡아서 네.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예. 아무튼 뭐 이런 교육을 요즘 사례를 보면 기업 중에서 프랜차이즈 하는 곳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유는 이 프랜차이즈라는 것이 대기업처럼 완벽하게 한 조직으로서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한 군데에서 뭔가 불친절 내지는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이게 전체적으로 또 이제 퍼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고, 사실 뭐 프랜차이즈 그 점주라는 게 사실은 사장인데 실제로는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통제가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영역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 그 모델이 교회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들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개교회이긴 한데 어느 한 교회가 잘못되면 다른 교회도 이게 이미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더 필요성을 이게 그 느낄 수는 있는데 이걸 개교회에 맡기기는 좀 그렇고 그럼 노회가 하느냐 총회가 하느냐 아니면 이제 신학교에서 하느냐 이 맥락에서 보면 예, 양쪽에서 다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회에서 신학교 위탁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네, 노회에서나 총회에서나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신학교에서 좀 네, 이런 그 교육들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해주면 되고 뭐 그런 이제 목회자 재교육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네, 또 이제 그게 이제 서로 또 학교도 이제 그 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좀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목회와 학교가 연결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기 목회자 재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 뭐 원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유를 어떻게 보면 되나요? 글쎄요, 목사님들이 일단 그 학교에 대해서 하여튼 일단은 그 갈급하게 좀 필요성을 느끼고 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고 예전에는 그냥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목회자 이런 세미나 비슷하게 해서 목회자 뭐 컨퍼런스 같은 걸 했었어요, 네, 네, 학교에서. 예. 네,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하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긴밀하게 뭐 노회랑 총회랑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네, 학교가 이게 어떤 독립적으로 이제 행하는 그런 식인데 음, 그 학교도 이제 좀 그 목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뭔지 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걸 하려면 또 이제 어, 새로 이제 또 교수들이 나름대로 또 이제 그 맞춰줘야 되고 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그 신학교에서 하는 것이랑 하여튼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랑 이런 이제 괴리 같은 것들이 아직도 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이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생각이 되고 또 노회도 이제 지금 노회로 이렇게 결속이 돼서 뭐 이렇게 같이 우리가 배우자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뭐 학교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목사님들 뭐 성지순례 가면 같이 네, 모여서 가거든요. 네, 기차를 통해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이루어지는 뭐 재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저도 교육학 전공자는 아닌데 이게 뭐 보통 이제 그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틀을 보면 교육 주체, 뭐 교육 기간, 교육 내용, 교육 과정,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요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마 거의 원점에서 뭐 새로 어떤 준비 내지는 셋업을 해야 되는 정도 단계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목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 분석이나 뭐 수요 파악부터 좀 시작을 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의외로 더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좀 환경이 좋아진 부분은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이 원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부담이 접근성이 좀 뭐 이렇게 나아졌다 그래야 되나요? 뭐 어쨌든 좋은 콘텐츠만 이렇게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전국에서 뭐 서울에 꼭 모이지 않더라도 시간과 공간을 좀 그 조금 편하게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지금 그래도 좀 조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그 활성화돼서 네, 하여튼 좋은 어떤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그런 그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어떤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정보를 얻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어떤 공식적인 학교 교육이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온라인 교육들 온라인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그 현장과 교회와 연결할 수 있는 그 고리가 온라인 공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예. 오늘 뭐 실무 교육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형식적인 부분, 또, 그러니까 형식이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 뭐 형식이냐, 아니면 뭐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거냐, 뭐 또 내용을 어떤 부분들을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요 영역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교회가 그 정부나 기업 쪽보다는 좀 많이 가야 할 길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은 뭐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어, 뭐 체계적으로 셋업을 하는 게 나을는지 아니면 그 우선은 가능한 것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하나가 히트를 쳐가지고 이걸 점점점 확대를 하면서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이런 게 또 나은 또 경우도 있을 수 있었어요. 뭐 어떻게 나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좀 고민하고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교수님 또 네. 마무리 저도 예, 뭐 한 가지 근데 하세요. 예, 궁금한 먼저 게, 하세요. 네, 저는 그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교육들 과정을 한번 제가 들어가서 다 클릭을 해봤더니 그 항목 중에 국정 가치랑 공식 가치란 게 있더라고요. 국정 네, 철학하고. 네, 근데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교육자분들이 담임 목사를 제외한 이제 부교육자분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담임 목사님과의 어떤 목회 철학이 뭐 맞냐,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뭔지를 이제 아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 교회 현장에서는 목회자들끼리 어떻게 공유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목회 철학이. 그리고 이 공식 가치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또 교회는 이제 어떤 신학자 아니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어쨌든 성직자로서의 어떤 가치들이 이게 교회 현장에서 익혀지는 건지 아니면 신학교에서 배워지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예. 평신도가 이런 거 물어보면 참 그거 굉장히 곤란해지는데 교수님 한번 답을 한번 그래서 뭐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명을 받으면서 인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직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신학교에서 사실 훈련을 좀 받는 거고요. 어, 그런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개인으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경건과 영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고 그런 것들이 좀 기초가 돼야 된다 하는 걸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회자로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 뭐 이런 것이 되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사역 현장이 결국은 이제 교회 전통들 아까 이제 목회 철학이라 얘기했지만 그 교회 이제 어떤 그 교회 가치랄까 교회의 어떤 뭐 의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떤 교회 현장 개교에서 있었던 거하고 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어떤 보편적인 차원에서 이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것을 배우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거죠.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가면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담임 목사님의 갖고 있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부교육자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런 교육자 수련회나 뭐 또 계속 이제 계속 만남을 가지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좀 소통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보통 많은 경우 이제 그 철학이라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이랑 연결이 돼서 행사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실적인 활동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하면서 더 이제 알아가기도 하는 거죠. 예. 철학이 다 있긴 있어요. 담임 목사마다 철학이 다 있긴 있는데 이걸 소위 성문화해서 문서화해서 또는 명확하게 뭔가가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저도 그 궁금하기도 하고 답을 줄 수 있을지가 좀 그러긴 한데 예를 가장 들어 뭐 신입교회 같은 경우는 배 목사님이 예, 그 하여튼 매주 이렇게 매년 그 예, 국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 매년이 아니요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전체적인 영역에서 목회 영역에서 뭐 어떤 때는 교육에 집중하고 어떤 분기에는 그러니까 뭐 2, 3년간은 그 다음에는 지역 선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나름대로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정책 당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당회가 있어서 이제 그 내년 다음 해에 어떻게 이제 모든 진행되는를 이제 그 당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랑 뭐 장로님들이랑 같이 의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죠. 이제 배 목사님 철학을 공부를 하셔서 더더욱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뭐 교회 표가 해마다 바뀌는 데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게 이제 철학이 담기긴 하는데 정책 단계에서 논하는 것들은 약간 사업적인 그리고 그 철학이 완벽하게 반영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닐 수도 있고 막 이제 막 그럴 것 같은데 평신도 입장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인사말 근데 인사말에 의례적인 게 많아서 근데 아주 그 키워드 몇 개에 뭔가 유추할 수 있는 정도가 있다. 그 다음에는 비전 미션인데 다 비슷해요. 그거 다 교회마다 보면 무엇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시한다는 거 느끼기가 정말 그건 평신도 입장에서는 그 알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뭐 어떤 하나를 특화된 교회가 아니라 사실 교회는 그 전체를 다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하나를 특별히 잘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자기 교회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다 하는 것이 교회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얼마큼 제대로 수행하느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를 좀 저희가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박사님? 네, 충분히 답변이 된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뭐, 그 교육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실무 교육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뭐 물론 이제 해법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역시 해법을 드리기보다는 좀 과제들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